수요일장 오늘 부각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왜? 아가방 컴퍼니, 금호타이어, 스튜디오 드래곤 등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먼저 볼까요? 흡수합병 개회관이 철회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워낙 엘리엇도 그렇고 이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도 그렇고 그 합병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것이 철회된다고 하더라도 큰 주가의 영향은 그리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했던 것일까요? 현대모비스는 2% 넘는 강세지만 글로비스는 오늘 또 크게 밀리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이상의 낙폭이 지금 시현이 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보겠습니다. 폭스바겐이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형 SUV입니다. 아틀라스 신형 모델에 이제 장착이 되는 건데요. 북미 시장을 주 타겟으로 한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판매가 잘 될수록 금호타이어의 주가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은 6%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G 관련주들 볼까요? 네, 관련주들 흐름 괜찮습니다.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5일에 5G 주파수 경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5G 시대의 문을 열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구상이죠. 이런 이벤트 데이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서 5 관련주들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RFHIC도 괜찮았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KMW도 3%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시장에서 흐름 괜찮습니다. 한 3%대 올 하반기가 기대된다라는 것인데요. 드라마 2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병헌 주연의 미스터 선샤인, 현빈 박신혜 주연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주연 배우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 드라마입니다. 올 하반기 기대작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의 이 드라마 판매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됩니다. 이 시각 현재 99,200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를 비롯한 유해용품 관련주들이 오늘 시작에서 들썩이죠. 윗골이 달면서 지금 음봉이 발생하고 있긴 하나 그래도 5%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국에서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서 그동안은 벌금을 물렸습니다. 셋째부터는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을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는 하지만 기대감이 쏠리고 있어요. 아가방 컴퍼니 5,790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앙심을 좀 푸는 것 같아요.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한 어떤 불똥들이 이제는 사그라들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서요.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추천 목록에 우리 기업 3곳을 포함시켰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LG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한 공급 계약 맺었다라는 업체들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업황 분위기 나쁘지가 않습니다. 잠시 추적해 볼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IT주들의 날이었습니다. 3% 넘는 강세고요.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7% 넘는 상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추적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TN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IT 먼저 볼까요,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와, SK하이닉스 진짜 날아가는데요. 어떤 네. 판단 내리고 계세요? 일단 이제 시장이 좀 더 본질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구나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여태 이제 테마주 위주의 시장이 좀 많이 형성됐는데 사실 이 SK하이닉스하고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에서 급등 양상을 보이고 또 나머지 종목군들이 조금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호황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 주식 분할을 했음에도 오르지 못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또 쉬어가는 모습들이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상수지에서도 우리가 드러났듯이 수출에 대한 물량 자체가 43%가 늘었고 수입 또한 10% 늘었다는 것은 반도체에 대한 빅사이클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럼 결국에는 그런 수출 지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검증이 되면서 이런 SK하이닉스가 오늘 급등하는 양상에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의견 자체를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나빠요, 글쎄요. 의견 네, 주신다면? 좋습니다. 좋고 우리가 이
업황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램이 D램 자체를 생산해낼 때 이 램이 우리가 사실 흔히 볼 수 없는 램이거든요. SK하이닉스에 들어가는 램은 사실 노트북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PC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전환이 되는 모습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 DDR 램이라고 하는데 이 D램 자체를 우리가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만 하던 게 지금 8만 원이거든요. 그만큼 가격은 2배 이상은 올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까지도 덜 상승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고요.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가 뭐 이렇게 시세를 붙였는데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저는 좋아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장주들이 가면서 오늘 네. 뭐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뛰고 있잖아요. 네네. 혹시 장비주들 중에서는 또 눈여겨보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근데 이 사실 이 장비주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요. 아, 네네. 또 이 우리가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발주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SK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이 삼성전자에 대한 램은 D램,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 세대 램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 3D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램이 많이 팔리고 진행이 돼줘야 되는데 사실 이 램이 아니고 지금은 기억장치라고 들리는 우리가 그 D램에 대한 판매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네.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원익 IPS나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3D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개념이라고 본다면 그 전까지 이런 D램 자체를 생산해내면서 장비를 납품을 했던 곳이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캐시카우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을 좀 더 보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겠나 해서 굳이 장비주를 한 가지 뽑아본다면 저는 유진테크 기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비주들 그 공급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네. 따라서 다르다는 거. 사투리 그래도 쓰시는데요. 그래도 일단 뭐 이왕 볼 거라면 반도체 대장주 쪽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의견 좋아요를 가져가 보고요.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주 흐름 나쁘지가 않아요. 뭐 언제부턴가 스물스물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더니 오늘 또 중국 속에서 좋은 얘기도 들려왔고 어떻습니까? 네, 이쪽은요. 예. 그리고 사실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내일 이제 한중 경제 회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대해서 중국에서 꾸준히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안이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일 회담에서 그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 네.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지금 이 주식시장에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또 안 나오면 또 기대가 또 사그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나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거든요. 결국에는 이 2차 전지가 중국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전기차가 우리의 실생활에 좀 더 가깝게 다가오면서 올라갔던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 부분 자체가 바로 이 2차 전지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자동차가 뭐 휘발유라든지 아니면 뭐 경유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었다면 지금은 그 연료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네. 지금까지 2차 전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스마트폰용 배터리를 가장 먼저 연상을 해요. 근데 이 배터리에 몇 배가 버금가는 그 중대형 시장 자체가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자체가 중국으로 인해서 윤활유가 뿌려지는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좋아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 그중에서 한 가지 좀 더 좁혀본다면 대형주 안에서는 삼성 SDI보다는 LG화학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만큼 뭐 지금 특별한 현재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이제 육각형이거든요. 육각 기둥형을 생산해냅니다. 그게 네. 이제 테슬라에서 생산해내는 게 육각 기둥형이에요. 그럼 테슬라를 제외한 벤츠라든지 아니면 아우디라든지 이런 독일제 브랜드들은 대부분 다 파우치형을 쓰거든요. 근데 그 모양이 다른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LG 화학에서 생산해내는 파우치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안에도 규격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현재 이 삼성 SDI 생산하는 것은 테슬라와
극히 일부 기종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네. 쓰는 거고 네. LG화학에서 생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규격에 맞춰서 생산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LG화학이 좀 더 확장력이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폭넓게 네, 다양한 맞습니다. 모델에 이게 적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그렇죠. 생산해내는 것이니까요. 네. 그중에서 탑픽은 또 LG화학 저희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의견 좋아요 드리고 갑니다. 아가방 컴퍼니 볼게요. 중국 쪽에서의 이슈 잡히면서 또 들썩입니다. 테마에 의한 잠시 기대일 뿐인지 아니면 네. 진짜 앞으로도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인지 네, 살펴주세요. 맞습니다. 점점 뭐 아가방이었는데 점점 아빠방이 돼가고 있는데 좀 더 커져야 될 텐데요. 기업이 영 크지 않습니다. 맞죠? 중국 쪽에도 인수가 됐던 적도 있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 아가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오늘 이제 산화 제한 정책에 대한 완화가 기대가 되면서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지금까지 이 아가방 컴퍼니가 움직였던 모습을 본다면 일단 산화 제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전에 움직였던 것은 북한 유화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였다는 네.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지금의 현재 실적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기대감이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하는 것이 바로 유화를 좀 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내고 있거든요. 그 말인 즉슨 이 아가방 같은 경우 이런 기대감으로 실적에는 아직까지 도움은 되지 못하나 대신 수급은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바닥을 좀 더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바닥에 대한 확인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런 수급 자체가 추세적인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아가방 컴퍼니에 대해서도 지금의 충분히 주가가 빠진 위치라면 괜찮은 공략을 할 수 있는 가격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좋아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가방 컴퍼니도 좋아요 의견 찍으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떨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상승의 폭이 어마무시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인 뷰들이 많아서요. 전문가님의 시각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사실 제가 이 뭐 제작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컨텐츠 업체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무형의 자산을 생산을 해내는 업체들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뭔가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 물건을 팔아서 뭐 재화를 생산해내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이제 인기를 어떻게 해서든 유형으로 만들어내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재무제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먼저 우리가 감내를 하시고 좀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겠고 지금 앞서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후반기에 기대가 될 수 있는 그 드라마 2편을 제작 중이고 그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오늘 기대감의 뭐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그것은 결국엔 후반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직까지 닥치지 않은 일일 뿐이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실적인 판단을 본다면 상장이 되고 난 다음 한 번도 주가는 빠지지 않고 지금 현재 가격대까지 올랐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장될 때 가격이 55,000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99,000원까지 올라왔는데 네. 그러면 그 상장될 때 그러니까 장외 주식상에서 들고 있었던 사람들의 심리의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지금 매도를 하고 싶은 과정일 거라는 네. 거죠. 그러면 이런 후반기에 있을 이런 호재를 틈타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글쎄요. 공략을 하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이 있긴 하나 이 네. 차익에 대한 어떤 욕구가 불거질 가능성이 네, 강할 있다는 수밖에 점을 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글쎄요. 네, 뭐 그리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상장됐던 기업들이 보호회수 물량이 항상 6개월, 1년 단위로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네. 현재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상장이 작년 11월 달에 상장됐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넷, 결국에는 임박했네요. 6개월 뒤에 그리고 네. 12개월 뒤에 보호회수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염두에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네 종목을 이제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말씀을 해봤는데요. 탑픽은
뭘로 꼽으신 거예요? 아가방 컴퍼니인가요? 네, 뭐 예. 아가방 컴퍼니 네, 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표 얹으겠습니다. 자, 이제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시장은 마무리될까요? 안신혜 앵커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하루 쉬고 돌아온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흐름 엇갈리며 마감을 앞두는데요. 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 힘입어 소폭의 오름세로 마감을 앞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반도체 온기가 전해지면서 중소형 IT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지수 전체적으로는 0.46% 하락한 868선에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엇갈린 흐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호가 분위기 드렸습니다. (5월 23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코스피는 대형주 강세 힘입어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0.44% 상승한 2,476선에 마감을 했고요. 시가총액 1, 2위에 해당하는 종목이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 힘을 얻어갔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0.37% 하락한 869, 결국 870선 이탈한 채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4거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엇갈렸습니다. 외국인 3,100억 원 넘게 순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지만 기관은 2,6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연출이 됐는데요. 외국인 364억 원, 기관 112억 원 순매도 우위였습니다. 의약품 업종 중심으로 매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만이 사자를 외쳤습니다. 648억 원의 순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 외국인 기관의 전체적인 수급은 엇갈렸지만 전기전자 업종 섹터로 순매수 우위가 연출이 됐었죠. 그로 인해 업종 지수도 다소 큰 폭으로 올랐고요. 3.69%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두드러진 흐름, 대원전선 같은 종목도 10%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 장을 대응을 했습니다. 전기가스업도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종목 찾기, 내리는 종목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종목으로는 바이로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시들한 가운데 이 종목은 달랐죠. 바이로메드, 당뇨병성 신경증 치료제가 미국 FDA 재생의약 치료제로 지정 승인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시가총액 5위까지 등극하는 모습 살펴봤습니다. 25만 6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군요. 이렇게 해서 마감 분위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